안녕하세요. 역사 채널 수박겉핥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탐구할 역사는 중국 역사상 가장 오랫동안 지속되었던 왕조, 바로 800년 주나라의 이야기입니다. 사마천의 사기 주봉기는 한 국가가 어떻게 덕을 쌓아 천명을 얻고 어떻게 신뢰를 잃어 멸망하는지를 보여주는 거대한 드라마입니다. 덕치로 세운 나라가 왜 거짓말 하나로 무너졌는지, 주나라 800년의 흥망성쇠를 통해 리더십의 본질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주나라의 역사는 시작부터 남다릅니다. 상업과 정복 전쟁을 중시했던 상나라와 달리 주나라는 농업과 사람을 근본으로 삼았습니다. 주나라의 시조 후직은 농업의 신으로 불린 인물입니다. 이는 주나라가 백성을 배불리 먹이고 삶을 안정시키는 것을 국가의 정체성으로 삼았다는 뜻이죠. 사마천은 말합니다. 주나라가 받은 천명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로또가 아니라고 말입니다. 그것은 시조 후직부터 수백 년간 차곡차곡 쌓아 올린 덕의 축적, 그 필연적인 결과였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크게 세 단계로 흘러갑니다. 첫 번째는 덕을 쌓아 민심을 얻고 이상 국가를 건설하는 과정, 두 번째는 그 덕치를 시스템으로 완성해 800년의 기틀을 다지는 과정,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사적인 욕망으로 공적 신뢰를 무너뜨려 결국 멸망에 이르는 비극적인 결말입니다. 가장 먼저 주나라가 어떻게 천하를 얻을 자격을 갖추게 되었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주나라 건국의 핵심 키워드는 덕입니다. 여기서 덕이란 추상적인 착함이 아닙니다. 백성에게 실질적인 이익을 주는 구체적인 실천이었죠. 시조 후직부터 고공담보에 이르기까지 주나라의 선대 군주들은 끊임없이 농업을 장려하고 인의를 베풀었습니다. 포악한 상나라 정권 아래서 고통받던 백성들에게 주나라는 유일한 대안이었습니다. 수백 년간 쌓인 이 신뢰 자본이야말로 주나라가 훗날 상나라를 대체할 수 있었던 가장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이 덕의 정치는 문왕에 이르러 절정을 맞이합니다. 문왕은 자신을 극도로 낮추며 인재를 모았습니다. 일중불가식,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밥 먹을 틈도 없이 사람을 만났다는 이 말은 문왕의 겸손함을 상징합니다. 그의 덕망은 강력한 자석과 같았습니다. 은나라에 실망한 천하의 인재들이 심지어 고죽국의 백의와 숙제마저 문왕의 인품을 듣고 귀의했습니다. 칼이 아닌 덕으로 천하를 움직인 것, 이것이 바로 유교가 꿈꾸던 이상 군주의 모습입니다. 아버지가 덕을 쌓았다면 아들 무왕은 칼을 뽑았습니다. 바로 상주혁명입니다. 하지만 사마천은 이를 단순한 권력 찬탈로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은나라 주왕이 포악한 정치로 스스로 천명을 저버렸기에 무왕이 하늘을 대신해 벌을 내린 것이라고 정당화했죠.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등장합니다. 경덕보민. 천명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통치자가 덕을 공경하고 백성을 보호할 때만 유지되는 조건부 권력이라는 사실입니다. 건국 직후 주나라는 최대 위기를 맞습니다. 무왕이 일찍 죽고 어린 성왕이 즉위하자 주공의 섭정에 반발해 형제들이 반란을 일으킨 상감의 난이 터진 겁니다. 이때 주공은 피를 나눈 형제보다 국가의 안정을 택했습니다. 단호하게 반란을 진압하고 상나라 유민들을 포용하는 정책을 동시에 펼쳤습니다. 혈연의 정에 얽매이지 않고 성공우사의 원칙을 지킨 주공의 결단 덕분에 주나라는 비로소 완전한 통치 체제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주공은 덕치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킵니다. 바로 제도화입니다. 왕 한 사람의 인품에 의존하는 정치는 불안합니다. 그래서 주공은 사회 질서를 잡는 예학과 지방을 효율적으로 다스리는 봉건제도, 그리고 경제 기반인 정전제를 만들었습니다. 덕치를 시스템으로 정착시킨 주공의 업적 덕분에 주나라는 이후 800년이라는 긴 세월을 버틸 수 있는 튼튼한 뼈대를 갖추게 됩니다. 하지만 영원한 것은 없나 봅니다. 서주 말기 유왕 시대에 이르러 주나라는 급격히 무너집니다. 그 중심에는 포사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웃지 않는 미녀 포사에게 빠진 유왕은 왕으로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습니다. 정실 왕후와 적장자를 폐위하고 포사와 그 아들을 왕후와 태자로 삼은 것이죠. 이는 단순한 가정사가 아닙니다. 폐위된 왕후는 강력한 제후국 신나라의 딸이었습니다. 유왕은 사적인 사랑을 위해 제후들과의 공적 계약을 파기해버린 것입니다.
유왕의 어리석음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포사를 웃게 하려고 국가 안보 시스템인 봉화를 장난감으로 삼았습니다. 거짓 봉화에 속아 헐레벌떡 달려온 제후들을 보며 포사가 웃자 유왕은 계속해서 거짓 봉화를 올렸습니다.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진짜적 견융족이 쳐들어왔을 때 봉화를 올렸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제후들이 배신한 게 아닙니다. 왕이 먼저 신뢰를 불태워버렸기에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은 겁니다. 결국 유왕은 비참하게 살해당하고 서주는 막을 내립니다. 견융의 난을 피해 동쪽 낙양으로 도읍을 옮긴 시대를 동주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때의 천자는 이미 힘을 잃었습니다. 제후들의 도움으로 간신히 목숨을 부지한 도망쳐온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때부터 왕실의 권위는 바닥으로 떨어지고 힘있는 제후들이 패권을 다투는 춘추전국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800년 왕조의 하반기는 사실상 껍데기만 남은 셈이죠. 주나라의 이 드라마틱한 역사는 우리에게 익숙한 고사성어들을 남겼습니다. 이 성어들에는 주나라의 건국 정신과 망국의 원인이 압축되어 있습니다. 빈계지신, 토포악발, 청금매소. 이 세 가지 사자성어를 통해 주봉기의 핵심을 꿰뚫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빈계지신입니다. 암탉이 새벽에 운다는 뜻이죠. 흔히 여성이 설치면 집안이 망한다는 성차별적 발언으로 오해하기 쉽지만 본질적인 의미는 공적 질서의 전도입니다. 새벽을 알리는 공적인 역할을 사적인 존재가 침범할 때 시스템이 마비된다는 경고죠. 아이러니하게도 주나라 무왕은 은나라 주왕과 달기를 비판하며 이 말을 썼는데 훗날 자신의 후손 유왕이 포사 때문에 똑같은 잘못을 저질러 망하고 맙니다. 역사는 이렇게 반복됩니다. 두 번째는 토포악발입니다. 밥 먹던 입에서 밥을 뱉고 감던 머리를 움켜쥐고 나간다는 뜻입니다. 주공이 인재를 맞이할 때의 태도였습니다. 천자의 숙부라는 최고의 권력자가 인재를 얻기 위해 자신의 가장 사적인 시간인 식사와 목욕 시간조차 희생했습니다. 국가를 위해 나를 버리는 이 절박함과 겸손함, 이것이 바로 주나라가 800년을 버틸 수 있었던 창업의 정신이었습니다. 마지막은 청금매소입니다. 청금을 주고 웃음을 산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청금은 국가 안보 시스템인 봉화, 즉 공적인 가치를 의미하고 웃음은 지극히 사적인 쾌락을 뜻합니다. 유왕은 포사의 웃음 한 번을 보기 위해 나라의 신뢰를 불태웠습니다. 공적인 자산을 사적인 욕망을 채우는 데 써버린 결과는 파멸뿐이었습니다. 견융의 침입은 단지 방아쇠였을 뿐 주나라는 이미 내부에서부터 무너져 있었던 것입니다. 인물들을 정리해 볼까요? 주나라에는 명확하게 대비되는 두 부류의 리더가 있습니다. 문왕, 무왕, 주공은 덕을 쌓고 실천하고 제도화하여 왕조의 기틀을 닦았습니다. 이들은 공적인 가치를 위해 사적인 것을 희생한 창업 군주들입니다. 반면 유왕은 선조들이 쌓은 공든 탑을 한순간에 무너뜨렸습니다. 공적인 시스템을 사적인 감정으로 파괴한 그는 리더가 덕을 잃었을 때 조직이 어떻게 망가지는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반면교사입니다. 사기 주봉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국가의 흥망을 결정하는 힘은 군사력도 경제력도 아닌 바로 리더의 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명은 곧 민심입니다. 민심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리더가 백성을 보호하고 신뢰를 지킬 때만 유지되는 것입니다. 공과 사의 경계를 지키는 것, 그것이 800년 역사가 증명하는 생존의 법칙입니다. 오늘 옹고지신에서는 주나라의 역사를 통해 리더십의 본질을 살펴봤습니다. 덕으로 흥하고 불신으로 망한 주나라의 이야기,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의 탐구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옹고지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